1분 정도 줄어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네. 이번엔 어떤 걸 읽으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흥미로운 기사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언급량은 1,568만 건으로 지난주 1,572만 건으로 좀 비슷했는데 1위로 나온 주제가 환경 분야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환경 분야가 한 번씩 나올 때는 네.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 키워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풍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영풍요?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영풍 기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좀 SNS 화제가 된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영풍문고, 그러니까 책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영풍그룹이라는 곳이 이제 낙동강 주변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아니 뭐 서점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낙동강 주변을 오염시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네. 이제 이 그룹이 원래 세계 30위권 대기업이고 이 책 파는 것보다 오히려 그 회사의 근간이 낙동강 최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 재련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세계 1위 아연 재련소인 고려아연 그리고 세계 4위 아연 재련소인 이 석포 재련소를 동시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말씀드렸던 석포 재련소에서만 1년에 1조 2천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30위권인데 이 아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동차 등 금속의 부속을 막기 위해서 도금 소재로 많이 쓰이고 뭐 황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련 등에 활용되는 기초 화학 원료인데요. 근데 이 석포재련소가 1970년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설립 때부터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낙동강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다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영풍그룹이 이런 이제 고려아연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런 고려아연 같은 그룹들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만약에 재련소 같으면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방지 장치 같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규모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부끄러운 오명이 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그리고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환경법 위반으로 봉화군으로부터 2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또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으로 환경안전 담당 임원이 이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이후에만 74번 환경법을 위반해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게 낙동강 최상류에 있다 보니까 1,300만 명 정도 되는 영남인들의 이제 식수인 낙동강에 피해준다 뭐 이런 의심도 계속 받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 게 74년부터 이러한 영풍 석포 재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룬 르포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실제로 그 주변 땅과 산들이 망가질 때 망가진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에 봉화군으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화시켜야 될 토양들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축구장 90개 크기 이상의 땅을 정화시켰어야 됐고 또 공장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원도 태백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2015년에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으면 지금쯤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화도 시작을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 취재로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화를 완료를 했어야 됐는데 봉화군과 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소송에서 이기면서 정화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내용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6,700억이다. 라고 하면서 공장 부지에 대한 토양 정화 기간을 늘려달라고 주장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2019년 6월에 최종적으로 영풍에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이제 토양 정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당황스러운 게 네.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가 어쨌든 농작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이 고스란히 농작물에 스며들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 농작물 못 쓰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디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를 또 찾아봤더니 네. 영풍 기업에서 그 피해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봉화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카드뮴 농산물을 봉화군에서 사줬다는 거고요. 그렇게 사들이는데 세금을 2천만 원 넘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또 여기서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제 법령에서 근거하지 않은 조치나 보상 배상을 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법령으로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풍에서 요구할 수 없어서 봉화군에서 피해 보상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법으로 싸우고 있는데 네. 그 이웃 주민들은 아무 곳에도 지금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놀라운 기사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주제일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분야인데요. 이제 181만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역시 주요 키워드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연계 키워드로 기준하고 카드가 나왔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인당 25만 원 나오는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고요. 또 카드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카드사로 받다 보니까 25만 원의 지원금에다가 또 여러 가지를 붙여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사의 카드사로 좀 받았으면 하는 것들 때문에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심지어 어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긴 하지만은 25만 원 지원금 받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캐시백 해주겠다. 뭐 이런 사은품을 건 그래요? 데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카드로 받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SNS에서 고민하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체 규모가 11조 원이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고객들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카드로 받게 되면 수수료 수익도 챙기고 신규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 유치 경쟁이 상당히 지금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앱이 목통이 됐다 그러는데 이 카드사도 이런 이벤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경제 분야가 나왔는데요. 키워드 자체가 재테크가 나왔어요. 이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경제에서 재테크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1위로 나온 거는 제가 한 10주 정도 분석하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네. 그런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른바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이번에. 네. 예. 근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 방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이 됐는데 뭐 이러다가는 이제 1% 이상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예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투자 자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유동성을 들고 있는 게 좋냐, 뭐 이런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이 반영된 키워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좀 재테크 관련 키워드, 그러니까 재테크가 같이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도요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그래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상위 키워드 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 친구, 그다음에 좋아하다, 연락, 그리고 가상화폐,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주식 부동산 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왜 나왔나 봤더니 친구가 재테크 하자고 연락 오더라.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막 신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라는 게 실제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SNS에서 재테크 친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재테크하면 원래 주식 부동산이 많이 나오는데 네. 가상화폐가 계속 재테크 수단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라는 걸 자칫 잘못하면 일확천금의 어떠한 노릴 수 있는 아까 친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돈을 뭐 소위 그들의 표현으로 땄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재테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혹시나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돈을 벌 때는 진짜 힘들게 벌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할 때는
묻지마 투자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손해 봐요. 제일 쉬운 게 손해.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산다 그러면은 그냥 사게 되시는 분들이 은근 제 주변에도 원래 많으시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4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4위는 생활 주제인데요. 키워드는 코디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코디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나왔던 키워드가 추석, 그리고 하늘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가을이 오면서 이제 아름다운 하늘을 SNS에서 막 찍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가을 패션 코디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설레는 감정들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그 코디와 관련돼서 나온 키워드가 패션 아이템이 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셔츠가 뭔가 하고 한번 좀 더 살펴봤더니 스웨트 셔츠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셔츠면 셔츠고 스웨트면 스웨트지. 네. 스웨트 셔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걸 통해서 또 처음 알았는데 이 스웨트가 이제 땀이에요. 그래서 땀이 잘 스며드는 셔츠인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제일 얘기하는 맨투맨 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티셔츠인데 약간 좀 두텁고 그리고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그게 이제 맨투맨이라는 게 콩글리시래요. 그리고 원래 이게 스웨트 셔츠가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로키 영화 보시면 로키 그 실버스터 스텔론이 계속 입고 다니던 그 티셔츠가 이제 스웨트 셔츠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코디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왔었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데 한번 저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 살펴볼까요? 5위는 투표 키워드 나왔는데요. 민주당 경선 투표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선 관련 SNS 언급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인기를 조금 생각보다 못 끌고 있네라는 게 뉴스 언급량에 비해서 SNS는 좀 적어서 이거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뭐 6위는 산업 분야였는데 추석 관련 키워드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추석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제품이 팔리기를 원하는 산업계의 바람들도 SNS에서 조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그 석포재련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청취자 5988님께서 경북 봉화 석포면에 있는 석포재련소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이라니 친정 동네 소식이네요.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은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인데 지금 이 상운면이라고 하시는데 송이버섯과 사과가 유명한 곳인데 이런 환경오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네, 이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